관계없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배뇨장애 증상이 있을 때 우리가 물을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물을 제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온다고요. 소변이 자주 마려우니까. 물론 자기 전에 말이지 물을 많이 먹어서는 안 되겠죠. 가능한 한 제한해야 되겠죠. 그러나 낮 동안에 평상시에는 물을 물론 많이 먹어서 안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제한해서도 안 돼요. 제한을 하면은 물을 일부러 안 먹으려고 그러면은 방광이 과민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애 사람과 똑같이 수분 섭취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많이 먹을 필요도 없고 일부러 제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연애 사람하고 똑같이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고, 수분을 제한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방광이 예민해질 뿐만 아니라 변비가 조장돼 가지고 변비가 있으면은 방광을 자극하기 때문에 더욱더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기 때문에 안 좋다는 이야기예요. 또 카페인이 들어있는 식음료는 삼가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커피, 홍차, 녹차 이런 거, 콜라 같은 거 있잖아요. 초콜릿 이런 것은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카페인 그 자체가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도 있지만은 카페인은 또 이뇨작용도 있고 더 안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숙면을 못하게 해요. 잠을 푹 들었으면은 내가 오줌 마려운지도 모르고 잤을 텐데 선잠을 자다 보니까 방광에 있으려는 조그만한 감각의 변화를 느끼가지고 잠을 깨게 한단 말이에요. 때문에 이러한 배뇨장애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정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지켜야 할 것이 방금 말씀드렸는 이러한 것이고요. 또는 뭐냐면은 술은 말이죠. 먹으면은 이뇨작용이 있어요. 특히 맥주 같은 거 있잖아요. 먹었다 그러면은 소변이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삼가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술은 대뇌 중추를 억제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있었을 때 이 수축력을 떨어뜨려요. 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소변이. 그러니까 과음은 피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산성과일이나 토마토는 전립선 암 예방에는 아주 좋은 거지만은 방광을 자극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사람은 삼가해야 할 과일이다 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골반 근육의 긴장도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아주 규칙적인 운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 전에 속보로 말이지 1시간씩 걷는다든 이런 운동들이 있죠.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에는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전립선이 커져 있을 때 근육이 많아졌다 그랬죠. 그 근육의 긴장도에서 꽉 좋은다 그랬죠. 이 근육의 긴장도를 풀어주는 약. 그게 저기 처음에 나오는 그 알파 차단제라는 건데요. 저거는 전립선 자체를 줄여주는 게 아니에요. 전립선의 긴장도를 줄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의 절반 정도는 완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환자들이 선생님 약을 먹고 좋아졌는데 더 이상 안 좋아집니다 그런다고요. 백날 먹어도 말이죠. 전립선 자체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긴장도를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게 한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수술할 때 이제 너무 커가지고 수술을 해야 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이 들어가지고 전립선을 대패로 깎아내듯이 절제해주는 방법이죠.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기계가 들어가지고 이 노란 것이 전립선 비대증 조직이거든요. 이 깎아준 다음에 대패하듯이. 그리고 정상적인 전립선 조직은 주위에 그대로 있잖아요. 중간에 비대된 조직만 싹 이렇게 안에 빼넣듯이 말이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도를 통해서 수술하는 것도 말이죠. 어느 정도까지지만 너무 많이 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끌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럼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또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100g이라 이렇게 많이 큰 경우에는 우리가 배를 열고 전립선 조직을 떼내는 이런 개복 수술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전립선 수술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없어져 버렸으면은 사정을 할 때 정액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데 정액이 여기 들어왔다가 말이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열려 있잖아요. 방광 출구가. 그러니까 방광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사정을 했는데 액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액이 안 나온다 그러죠. 그런데 정액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나왔는데 방광 속으로 거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역사정이라 그러거든요. 수술을 했는 사람은 거의 모두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죠. 그런 것을 이제 사전에 우리가 의사들이 설명을 드린다고 수술하고 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나는 사정을 할 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술 받으면 안 되겠죠. 그지? 예.
그 다음 약을 먹은 경우에는 아까 전립선을 줄여주는 약은 말이죠.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환자에서 성욕이 감퇴된다든지 또는 발기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약을 중단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했는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해드린다면은 우리가 전립선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대한비뇨기학회에서 10가지의 수칙을 제안한 게 있습니다. 소변을 지나치게 참지 말자는 이야기죠. 5시간, 6시간 이렇게 참는 건 안 좋아요. 방광이 무리하게 늘어나가지고 힘을 잃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누구는 말이지 30분마다 화장실 가는 게 참지 말라 그랬다고요. 물총에 물이 찰 때까지는 기다려야죠. 물도 안 채우고 말이 쏠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적어도 말이지 2-3시간은 참아야 돼요. 이 해석을 잘못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면 변비까지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좋은 것이 밤에 자기 전에 좌욕을 하면은 이 치질에도 좋겠지만 전립선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죠?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과도한 음주를 피하자 그랬죠? 그리고 부부 관계는 너무 안 해도 안 좋아요.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말이죠. 필요 없는 약은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몸살 났다고 먹고 감기를 함부로 이렇게 콧물 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오줌이 잘 안 나오니까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약을 잡수셔야 되겠다는 이야기고요. 운동을 하자고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일주일에 한 4-5번씩 한 번 할 때마다 한 40-50분씩은 적어도 빠른 걸음으로 운동장을 돌아다니시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지방이 많은 육류를 피하고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자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오줌에 피가 나오면은 그거는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도 피가 나올 수가 있지만은 다른 그 암 질환에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50살이 넘으면은 반드시 매년 피 검사를 해가지고 전립선 암 유무를 확인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많은 남자들의 공포의 대상인 전립선 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